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5년 5월 28일 지금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만은요,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중차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지금 수면 위아래에서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될 대통령 보궐선거를 감시할 목적을 갖고 지금 감시단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분들이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현재 진행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 보궐 대통령 선거를 왜 감시하러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과연 한국에서 진행되는 선거 시스템이 투명한가? 이 투명한지 여부에 정직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감시단이 왔거든요. 자, 이분들이 와서 지금 한국의 선거 시스템, 특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검증하려고 지금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민간인일까요? 자, 한번 찬찬히 따져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분명히 민간 단위로 왔지만 국제사회에 이번에 방한한 결과를 다 공개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일날 도착해서 직접 이 방한한 이 대표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분들은 분명히 보고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와서 어디를 방문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활동 결과를 미국 행정부, 즉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지금 제2기 행정부와 그리고 UN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보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인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인가? 과연 정직한 사실에 입각한 그런 선거인가?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어떠한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해서 유엔이고 미국 행정부가 어디고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될 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정직한 나라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거짓말을 하지 않는 민족들인가?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이번 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형사사법제도의 전문가들이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결과로 낼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이 해킹,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왔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사이버 보안상에 있어서 대단히 높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2023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그 결과 뿐만 아니라 아마도 화이트해커들을 통한 한국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떠한 취약성이 있는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인인데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감시단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본다라면은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오신 미국의 감시단은요, 우리나라 선관위가 오지 말아달라고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비즈니스하던 상인들이다? 아닙니다. 전직 고위직에 있었던 외교, 안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단장으로 오신 모스탄이라고 하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좋은 학교, 바로 연세대학교 출신들이고 아주 그 박학다식한 그 과거, 50년대 그 시기에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었죠. 그 부모님이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본인 스스로도 미국에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히 높은 지적 수준과 함께 스포츠 또 음악가로서의 다방면의 소양을 겸비한 이런 몰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입니다. 현재는 리버티 대학에서 교수로도 봉직을 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 밀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및 국방부에서 일을 하셨던 퇴역 육군 대령이죠. 이분은 특히 이 사이버 정보 보안 이 분야에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랜트 뉴섬, 이분은 해병대에서 퇴역한 대령입니다. 근데 이분 역시 이 일본, 한국, 중국 이 극동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한 경험이 있고 일본에서 2차례나 무관으로 파견 나서 활동을 했을 만큼 이 아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해박한 전문 전략과 경험, 노하우를 구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87년에 한국에도 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겨울에 와갖고 굉장히 혹독한 대한민국의 추위에 아주 그 쌀쌀함을 한번 느껴봤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직접 오진 않았지만 화상회의로 참가하신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 박사 출신이고 미국 사회에서 대단히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절친이면서 트럼프가 항상 한반도 문제, 중국 문제를 의논하는 바로 그 전략 협상가 고든 창이죠. 예, 장가돈입니다. 중국 발음은요. 그래서 장지아돈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번에 영어 이름은 고든 창입니다. 자, 이 고든 창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또 동아시아의 국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 이런 분들이 와 있는데 또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왔다고 하는 스티브 예이츠, 존스 홉킨스
대단히 명문 대학입니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소위 차이나 리저널 에어리어 스터디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Chinese language, Chinese history, Chinese literature 이런 전반적인 중국학에 대해서 해박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예이츠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 그런 경솔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 이 나라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훼손당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번에 색출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을 통해서 그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파헤치고 아마도 현장에서 검거하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스티브 예이츠는요 이미 작년 7월 8일에도 한국에 왔었죠.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당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아메리카 포스트 팔러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부소장을 하는 또 CIA 출신의 플라이츠라고 하는 또 다른 지적인 남성이 있어요. 이 프레드 플라이츠와 함께 이 스티브 예이츠는 이미 작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정선거에 열심히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온 우리 또 젊은 변호사 박주연이를 또 만나서 격려도 하고 가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며칠 전에 고든 창이 X에다가 이런 걸 썼어요. 내 친구들이 한국의 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서울로 한국으로 간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 대한 누가 답시 올렸는데 스티브 예이츠 서울에 있는데 이런 답신이 올라갔죠. 자, 여기 대해서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오신 이 세 분의 미국 대표단은요, 겉으로 형식상으로는 민간 차원의 감시단이에요. 미국 정부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도 이분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분들이 해왔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가히 미로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 온 몰스탄 대사, 그 다음에 존 밀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출신의 이 예비역 대령, 그리고 그랜트 뉴섬 해병대 출신의 예비역 대령, 이분은 변호사이면서 국제문제 전문가예요. 자, 이런 몰스탄 대사, 그리고 존 밀스, 그리고 그랜트 뉴섬, 이와 같은 정말 거의 독보적인 미국에서도 몇 안 되는 중국 전문가, 또 일본 전문가, 또 한국 출신의 코리안 아메리칸이면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던 몰스탄 대사, 한국 이름은 단현명이라고 합니다. 이 몰스탄 대사도 같이 왔는데 과연 이분들이 민간인으로 보이십니까? 오랜 세월 저 역시 대한민국의 비밀 공작 사업을 담당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분들은 단순한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이번에 와서 활동안을 앞으로 이 감시의 방식, 그리고 앞으로 활동의 범주, 계획, 이런 것은요, 일정만 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이분들은 5월 25일 방한을 해서 6월 5일 날 10박 11일간의 한국에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박 11일 동안 와서 놀다 갈 사람이 아니죠. 네? 며칠 전에는 그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했던 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봤더니
MBK 무슨 뭐 김 회장이라는 사람,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가고, 지금 뭐 미국의 민주당 쪽도 지금 아주 그냥 이 뒷줄이 땡겨요. 똥줄이 땡긴다고. 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개혁 작업을 통해서 미국의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국가 예산을 마구마구 자기의 돈인 양 갖다 써왔던 이런 부패한 인간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형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자살을 당하거나 이와 같은 일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 몰스탄 대사를 단장으로 한 이들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사이버 보안 점검도 하고요, 또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서버도 좀 보고자 할 거고요, 전자개표기도 보려고 할 거고, 또 폐쇄망 등도 다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앞으로 세미나도 열고 시민, 청년단체들과도 간담회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있는 민주당은요, 지금 겁이 나갖고 이 간담회를 할 수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묻는 질문마다 들으면 심장이 그냥 콩닥콩닥거리고 곧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문만 들어올 텐데 이재명이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겁 많은 부패한 인간들 있죠. 국힘당 애들. 특히나 여의도 연구소. 그 뭐 윤 뭐야? 그놈의 그 여자애 말이야. 그 뭐 서울대 나왔다고 또 건방을 떨고 그 머리 흔들고 다니는 거 있던데. 윤 뭐더라 그거? 뭐 지네 집에 아버지가 뭐 땅을 갖다가 어쩌다고 와서 뭐 그 국회의원을 뭐 그만두고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던 애인데, 윤희숙인가? 맞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애들 지금 부정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종자들이 뭐냐면 대학 다닐 때는 짱돌 깨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거 시위하던 애들이야. 그런데 어쩌다 이제 나중에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학위 받고 와서 무슨 전문가다 그러고 뭐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데 있다가 또 뭐 줄 잘 잡아 타고 정치권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큰 문제예요. 응? 세상의 현장을 갖다가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뭐 현란하게 와서 입을 떠들고 이러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국힘당에서도 이들의 방안을 반대하고 또 후보들과 접촉을 방해하고, 뭐 민주당이도 국힘당은 다 그러겠죠. 그러면 너네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종말이. 자, 그래서 이번에 오신 이 대표단들께서 이 활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오늘도 뭔가를 했을 거예요. 응? 제가 말미에 아침부터 올라온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fair election, 그 다음에 transparent election,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 이것이 과연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국가가 소위 선관위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느냐, 정말로 사실대로 정직한 선거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선관위는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관위는 혁파되어지고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표단들이 한국에서 한 활동을 갖다가 전부 다 국제사회에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앞뒤에 벌어졌던 계엄령, 이것이 과연 무슨 그림이었던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한 것도 이제는 미국 쪽에서도 전 세계에 공론화하고 발표를 하고 공개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지금 감시단의 공식 참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은 너희들이 거부하든 말든 우리는 예정대로 간다. 입국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감시 활동을 추진해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아이들 아마 오줌이 질금질금 나오겠죠. 대변들은 안 마려운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잘 좀 하기 바래. 선관위 여러분들 그냥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범죄 현장에 들키고 거기서 체포되고 그러면요,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거예요. 끝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야. 응? 되먹지 못한 것들 말이야. 내가 늘 얘기하지. 천출들. 내가 지금 학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부터 썩어 빠진 부모로부터 거짓으로, 거짓말로 남들을 속이고 기만해도 되는 걸 갖다가 정상인 것이 그냥 배워먹고 아무런 문화 수준도 없는 무식한 것들이 공부도 못해서 지방대학 나오고 수준 없는 대학 나와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조직이 어딘지 알아요? 선거관리위원회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대숙 대 같은 명문 여자대학교 출신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뭐 혹시라도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이화여대 같은 명문대학 출신들이 거기 가겠어요? 숙명여자대학같이 좋은 여대 나온 그런 여성들이 그런 후진 기관에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간다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가? 그 학교 이름도 못 들어본 이런 애들이 간다고 거기에. 응? 자, 지금요, 이번에 오신 이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이 방문은요, 단순한 선거 감시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이버 안보,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한미 관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복잡다기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이번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라는 거냐, 결국 중국 공산당의 해체, 붕괴를 조속한 시간 내에 촉진시켜서 중국을 4분오해시키고 약화시킨다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 중공체제를 확실하게 제압하고 제거하려는 이번에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이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번에 중국 공산당을 56개 민족으로 갈갈이 나누어서 우리는 만주 지역, 중앙아시아 초원 스텝 지역,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말 달리고 활동했던 그 지역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과학기술 문명을 그쪽까지 전파시켜서 대한민국의 영향권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저로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27일 오전에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성동격서, 성동, 동쪽에서 소리를 막 나게 하고 실제로 서쪽을 치는 아주 예로부터 많이 해왔던 전략이죠. 이런 성동격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애드벌룬들이다, 풍선들이다. 지금 몰스탄 대사를 중심으로 한 이 대표단들의 활동, 이 양상은 적들로 하여금 이쪽에 신경 쓰게 해놓고 실제로 목을 따고 심장을 파헤치는 거는 다른 쪽에서 아마 할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공개적으로 들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상황 어떨까요?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50명이 들어왔는지 5,000명이 들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취를 감춰버린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선임연구원 스티브 예이츠, 이 빡빡이 아저씨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가발을 쓰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좌우지간에 미국의 정직한 정예 요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내일부터 사전투표하지 않습니까? 쫙 체크할 거예요. 기다리라 이거 이번에. 응?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손 들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선 DOD, 국방부 내에 있는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국.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거기 DIA 수장을 했던 그 마이클 플린 장군이 참 더러운 일을 겪기도 했었죠. 근데 플린이 지금도 왕성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가 있죠.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공항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 청색 근무복을 입고 여러분들 몸 수색하는 사람들이 바로 DHS 직원들입니다. 자, 거기에 DOJ, Department of Justice, 어디입니까? 법무부죠. 법무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바로 FBI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FBI가 같이 지금 DOJ랑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여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기구가 있죠. 뭡니까?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국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부서들과 함께 이번에 이 얘기들은요, 결국에는 돈 문제랑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테러 금융 정보국,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라고 하는 그 재무부 산하에 있는 또 다른 이 정보기관이 이번에 아마 막강한 뒤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시단이 와서 어떠한 내용들을 쭉 수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들, 이런 정보들, 이런 보고서가요, 사실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국가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안에, 즉 국가 정보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DNI, 국가정보장 앞으로 다 모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 보고가 딱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목을 자를 거냐, 살려줄 거냐, 이건 이제 결정을 하겠죠. 자,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식해서 그래.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 배움이 없어요. 국제관계는 몰라. 탐욕과 돈과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나라를 갖다가 강성대국으로 이끌고 이런 마음은 없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문수 우리 형님을 갖다가 좀 만나게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돼야 돼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어떻게 지금 오퍼레이팅 되고 있다, 어떤 흐름이 있다, 패킷 로그인은 어떻게 한다, 또 특정 장비 모델은 뭐다, 어디에 그게 지금 설치되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 분석을 다 해서 화이트 해커들이 될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극찬했던 미8군 요원들도 여기에 상당 부분 동원되지 않겠나,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정말 워싱턴 지역에 가면요, 또 다른 정보기관 같은 그런 싱크탱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에
스티브 예이츠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을 비롯해서 허드슨 인스티튜트, 허드슨 저쪽 동부에 있는 강의 이름이죠. 허드슨 인스티튜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라는 이런 또 싱크탱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존 밀스 예비역 대령이 속해 있는 Center for Security Policy, 이와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싱크탱크들, 이런 기관들은요, 고든 창이라든지 아니면 브래들리 테이어 같은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가 그룹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에서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선거 감시를 대한민국에서 한 결과, 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한 이 결과가 보고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의회 청문회용으로 혹은 모든 분야의 증언 자료로서도 이게 가공이 되어서 다 전파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분들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주는 분들이 있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노출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좀 생략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지금 무슨 뭐 장비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단촐하게 왔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무슨 기술을 가지고 그 해커들이 장난치고 선관위 내부의 그 도적놈들이 장난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요, 전문가 그룹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전문가 있겠죠. 포렌식 전문가도 있겠고, 사이버 전문가도 있고, 또 뭐 인베스티게이션, 조사하는 뭐 인테로게이션, 혹은 뭐 방해하기 위해서 또 역공해 들어가는 인터벤션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우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겠죠.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할 때 정말로 국가관이 확실하고 애국심과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만 선발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 참으로 이럴 때 보면은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이런 것들이 너무 철두철미하죠. 정말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국가가 요구를 10개를 원하면 100개, 1000개를 갖다 해내는 이와 같은 탁월한 능력 있는 애국 충성분자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강성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합중국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그록이라고 하는 AI 엔진을 쓰는데요. 뭐 챗GPT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AI를 기반으로 하는 탐지 장비들, 이런 위협을 탐지하는 장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겠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일부터 진행될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 날 저녁 6시에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벌어질 개표, 이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이번에는요, 전자장비에 로그인이 어떻게 된다, 어떤 위협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 어떤 해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딱 잡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저인망 그물을 쳐놨을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 4월 10일 때 하는 것처럼 또 2020년 4.15 됐던 것처럼 꼭들 한번 해보기 바래.
그래서 스스로 한번 입에다가 팍 하고 낚싯바늘 갖다 걸기 바란다고. 누가? 양정철이 같은 놈들, 조혜주 같은 놈들. 양정철이 이번에 미국인가 어디 도망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겁은 되게 많은 애 그놈도. 죽을까봐. 그런데다가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RFA, Radio Free Asia,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그 다음에 VOA,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그 다음에 미국에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신문이 있죠. 방송도 있고. 뭐입니까? 바로 에포크 타임. 그 다음에 또 그 뉴스맥스라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트럼프 일기 때 전략가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티브 배넌이 하고 있는 워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브라이트바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마 이들의 활동이 보고가 돼서 나갈 거예요. 제가 말미에 가서 어떤 식으로 스티브 배넌의 그쪽에 지금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온 미국 감시단의 이 활동, 그리고 이들이 작성해내는 이 보고는요, 단순한 실사 보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요? 단순하게 현장을 스케치해서 이러저러 하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 즐겨 쓰는 것처럼 뭐 조치미 검토해 보겠다, 이런 개소리는 안 써요.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 무엇이 문제다, 우리가 찾은 건 이거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스크립션, 묘사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작성이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뭐냐, 너희들 이번엔 죽었다야. 응? 죽었다라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국제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한국의 선관위, 그리고 AWEB, 이런 조직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식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무슨 범죄를 벌여왔다라는 것을 이번에만 들통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번 감시단이 와서 야, 한국 애들이 이렇게 행동들을 하더라. 이건 뭡니까? 미국 측이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이라면 저 악랄한 집단들이 친중국가, 친중정권, 원 로드 원 벨트 1대1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전 세계를 상대로 사악한 행동을 해왔느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점검과 빼박 증거를 이번에 찾아내서 중국 공산당을 파멸시켜야 되겠죠. 자, 지금요, 언론사들 가운데 살고 싶고 생존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한국의 대표 언론이 되고 싶다라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 잘 듣고 올바로 처신하기 바라요. 사실보도, 진실보도,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행해왔던 그 범죄가 그들의 어떠한 소행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회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해왔던 방송사, 언론사 많죠. 너네들은 이제 이번 선거를 끝으로 전부 다 문 닫고 집에 가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전방에 애드벌런으로 띄워져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위치에 와 있는 이 대표단들, 고든창이 당연히 포함되죠. 계속해서 엑스에 지금 고든창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 정보전에서, 외교 안보 전쟁에서, 그리고 언론 쪽에도 일부러 노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있어, 한번 취재해봐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안 따라 붙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닥치고 나면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할 텐데 그땐 이미 늦은 거야.
얘들아, 너희들 그 언론사 애들한테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데, 너네들 그 저 성경책 본 말이다. 신약 성경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비유가 나와. 5명은 땡땡이 치고 놀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해. 내 5 처녀는 미리 기름도 꼭꼭 채워놓고, 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신랑을 위해서 준비를 해. 근데 막상 신랑이 바람과 같이 벼락같이 닥친다고. 그랬더니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던 5 처녀는 낭패지. 신랑을 맞을 수가 없지. 끝. 종료. 그러나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현명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언론사라고 간판 걸어놓고 짐승만도 못한 짓 하고 있는 것들. 요즘 걱정되는 게 스카이데일리가 한동안 잘했는데 이 뭐 오너라고 하는 자식이 새로 들어오고 하더니 완전히 이게 지금 개쓰레기 언론사로 지금 변하고 있어갖고 지금 걱정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통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동격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장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 이제 한국 내 시민단체들도 하겠죠. 또 뭐 예비역들도, 또 예비역도 기술자들도 있고, 거기 또 법률을 담당한 또 변호인단들, 이런 분들이 또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입수한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애널라이징하는 분석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널리시스 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번에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미국에 앉아서 그걸 정보를 다 받겠죠. 그렇게 그걸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버 팀들이 포렌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미국 내 언론이 또 있고. 예? 아마 이번에도 그 스티브 배넌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상중하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전후, 좌우, 뭐 앞뒤 어디서 보든지 간에 하나의 이 철저한 촘촘한 이 그물로 지금 짜여져 있어요. 감시와 입수와 분석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빙산 아시죠? 이번에 오신 분들은요,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이요. 그건 뭐라 합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는 그 밑에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가, 국가 정보 공동체가 그 수면 하에 위에 보이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밑에 있는 것이죠. 바로 아이스버그, 빙산과 같은 형태로 지금 와서 성동격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와가지고 머리 박고 꿇으라니까. 무릎 조아리라고,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한심한 놈들아. 누가 한심한 놈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이 한심한 놈인지, 한심한 년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구제를 받을 거야? 지금 제가 드린 말은요, 단순한 어떤 가설, 가정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현재 운용되고 있어. 오퍼레이션, 이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모든 일의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이 오퍼레이션의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흐름과 일치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것들이 이런 비밀 작전, 클란데스틴 오퍼레이션 혹은 커버트 오퍼레이션, 이런 비밀 작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정보전이 뭔지 공작이 뭔지 모르니까 이번에 트럼프 정부 2기가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중국을 어떻게 뿌리를 뽑아내고 말려 죽이고 찢어 죽이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것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를 모르는 거야.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욕을 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금융치료 받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언론사 애들. 저것들 미국 트럼프가 만약에 금융치료를 가하잖아요. 아마 한두 달 내에 다 폐점할 거예요. 폐간합니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응? 함부로 건방지게 까불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 대표단들이 왜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도와주러 왔을까요? 그것도 일면 해당될 수 있지. 그럼 진짜 큰 덩어리는 뭘까? 바로 2020년 11월 3일 46대 미국 대통령 뽑을 때 부정을 했던 불법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하나의 발초 심사. 응? 풀을 배에 내서 뱀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숨어있는 또아리 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독사를 지금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디지털 선거 조작의 핵심 주범원이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시발점, 그 시원이 바로 중국 공산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 행해졌던 선거, 그 다음에 작년 24년 11월 5일 치러졌던 선거, 이런 데에서 포착하고 입수한 미국 내부의 국내용 증거, 이거 갖고는요, 국제사회에서 야, 중국 공산당이 이런 놈들이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입증할 만한 그런 국제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요. 부족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선거 부정이 한국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점거되어 있는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진 이 부정선거가 미국하고 똑같으네, 똑같은 프로세스가 있었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구체적인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이런 사례들을 이번에 방문한 국제감시단이 명분을 갖고 이 사실을 해부하는 거죠. 해부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중국의 이 디지털 개입, 사이버 해킹을 통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실제적으로 벌어져 왔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예외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소위 말해서 국제적으로도 공변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사례를 이번 대한민국 선거 기간을 통해서 수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그 한국은 결국 뭐예요? 실물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죠. 예? 구체적인 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 부정선거의 증거, 불법 조작의 증거, 이게 다 이제 확보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미국 내의 국가정보공동체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같이 연합망을 만들어서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국 간에, 야, 이거 한미 간에 정말 상호 방위 조약도 있고 혈맹 관계인데, 야, 이게 어떻게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멍청하게 선거를 통해서 공산당에게 지금 우리가 유린을 당했냐.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의 결론은 뭐예요? 중국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붕괴 멸망시켜버리는 작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엔 몰스탄 대사, 또 미국에서 열심히 X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고든 창, 이런 모든 이 5명의 대표단은요, 무슨 역할일까요? 에드벌런 역할도 하지만 일종의 척후병, 정찰 업무를 띄고 온 거야. 야, 적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나와 있니? 어디 지금 은폐해서 숨어 있니? 얘들 갖고 있는 화력은 뭐니?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 공군의 CCT가 척후병으로 제일 먼저 first in, last out 하듯이 지금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나가는 인스펙터가 아니에요. 관찰자, 감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각각 미국 안에서도 외교, 군사, 정보, 법률, 여론을 갖다가 중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멀티 통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 바로 DIA, CIA, DHS, 그 다음에 국무부, UN, 또 국제선거기구, 또 미의회, 이런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뒤에 떡하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되는 이 거짓말, 사이버 해킹 조작 구도, 미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됐죠? 도미니언이라는 시스템이었죠. 도미니언,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군림하다, 하고는 동사로부터 온 명사, 도미니언이죠. 자, 그 도미니언뿐만 아니라 스마트매틱 이런 장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되게 유사한 기계들인데, 한국에서도 선관위가 이런 걸 쓰더구나. 사전 투표를 통해서 또 뭐 관에다 어쩌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우편 투표 같은 그런 부정행위도 하고 있더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다 체증이 될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잡아갈 놈만 이제 다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런 감시단, 그리고 실질적인 감시단 따로 있겠죠. 이분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조작 패턴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전, 이제 5년 전이 됐네요. 2020년 11월 3일 벌어졌던 미국 안에서의 대선 당시 어떻게 가짜로, 어떻게 해서 바이든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바이든이 8,150만 표 이상을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그게 모두 가짜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시단과 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야전에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요원들은요, 뭐가 지금 타깃이 되겠습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망, 정보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중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간첩들, 공작원들, 걔네들이 대한민국의 선관위와 또 인천 송도에 있는 AWEB,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이 AWEB하고 상관관계를 좀 보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안 하면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부정선거를 안 하면 지들이 이제 죽게 돼 있거든. 이 선거에서 지면은 모조리 죽음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라도 부정선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이 저인망에 다 잡히겠죠. 응?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이 사악한 놈들이냐면은 AWEB하고 완전히 찰떡궁합이에요. 거기다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뿌렸지만 우리나라는 LG U+를 통해서 화웨이 장비를 들여왔지. 그리고 그 장비가 선관위로 또 공급이 됐지.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냥 떡 주무르듯이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기반하면서 헛소리하는 K자 붙여서 하는 거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망할 놈의 시스템 K-보팅. 응? 이 K-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선거가 될 때 이 선거망을 외부에서 원격적으로 그 해커들 몇 놈들 작동에 의해서 이것이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팅, 조작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응? 이런 구조를 지금 설계해놓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조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조작망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죠. 또 실시간 투표도 조작을 하죠. 중간 재부팅 할 때가 되면 또 고정값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떤 식으로 매니플레이팅, 조작한다는 게 이미 많이 증거들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미국 선거에서 등장했었던 도미니언 시스템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작동 구조가요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런 거짓, 부정 조작을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흐름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생했었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 국민들이 주권을 유린당했다. 선거를 빼앗겼다. 결국 미국도 피해국이고 한국도 피해국이 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병상련을 느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병상련 느끼게 한 그 자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 세력들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 대적 세력이 누군가 봤더니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응? 자,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부정을 또 불법 조작하는 이자들을 검거해서 국제사회에서 이것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각국이, 즉 미국과 한국,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에? 이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명징하게 정확하게 그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건요, 이 가짜 불법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미국 대표단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미국 의회 청문회도 등장할 거고 유엔에 있는 인권이사회 및 국제선거 감시기구 이런 곳에다 다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냐?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 벌어졌던 대통령 선거는 중국이 개입했던 글로벌 사이버 쿠데타였다. 다시 얘기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글로벌 사이버 쿠데타였다.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사이버 쿠데타를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글로벌 사이버 쿠데타가 이루어지기까지 한국이 바로 그 예행 연습장이었었다. 언제? 2020년 4.15 때. 그때 예행 연습을 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똑같은 쪽, 누구? 중국 공산당에게 어떻게 속았다는 거예요.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네? 자, 우리는요,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이 치졸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이런 사이버 범죄 테러 쿠데타를 막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역시 한국에서 입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그 정당성을 통해서 시진핑을 실각시켜서 끌어낼 거고, 결국 90일간 유예 기간을 준 거는요, 4중전회를 개최하고 북대화 회의를 거쳐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 붕괴를 조기에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큰 거라는 것은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상륙작전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지난번 스위스에서 있었던 미중 간의 그 소위 관세를 핑계로 한 회담이 있었죠. 그것이 관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바로 시진핑 정권을 붕괴시키고 중국 공산당 해체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이 들어갔다. 그때 쓰여졌던 게 뭐다? 바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따른 중국 해커들, 중국의 공작원 소위 간첩단들이 이 땅에서 증발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저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열심히 타이프를 치는지 어디 보고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다 흘려줬어. 아마 걔 통해서 보고받는 사람들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오늘 우리 방송 통해 보는 분들보다 먼저 알 수 있었을 거야. 응? 예, 내 친구예요. 친구 놈이 그걸 대화하면서 하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그 대화하면 슬쩍 녹음을 하고 할 거지 말이야. 대놓고 타이프를 이렇게 열심히 치더라고. 그래서 바쁘게 또 어디 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지금요,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10시 22분에 존 밀스 대령이 그가 X에 올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시트랩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10:22 a.m. KSD 이렇게 제목을 해갖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쭉 봤더니 saw the debate last night, 세 번째
공개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파퓰리스트 김문수 클로징 인원 데모크라트 하고 또 차이나 리닝 리재명 재명이도 마무리를 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우리 독자분들 듣기 좋으시게 제가 한국어로 좀 번역했습니다. 한국 오전 10시 22분 한국 시간입니다. 이게 존 밀스 예비역 대령이 쓴 글이에요. 어젯밤 3차 토론회 있었고 퍼퓰리스트 김문수 KMS라고 이니셜 합니다. KMS가 민주당 중국 성인 LJM 리재명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제 거의 따라잡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은 급격한 좌경화, 좌파되고 있고 마치 201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의 가짜 뉴스를 연상시키고 있다. 부끄러운 얘기죠.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에 흘러나간다는 게. 그 다음에 LJM 리재명이가 미국과 한국법을 위반하여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송금을 했다. 또 한국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부상하고 있지만은 심각한 검열에 봉착해서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 이전 좌파 출신의 문재인의 충격적인 합의로 중국의 준군사 경찰 부대가 한국에 배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콩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질문을 받는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뽑겠지만 한국의 가짜 뉴스는 이재명과 중국 간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자,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승인 도장이 미리 인쇄되어 있다. 생체 인식은 사용되지 않으며 지문 일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와 해외 투표는 통계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났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 강요되어 온 국제선거 부정 카르텔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고 2002년에 하바, USAID, 소로스 그리고 중국에 의해 완전하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바는 HAVA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X를 공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너럴 플린, 마이클 플린, 전 DIA 국장이죠. 그 다음에 고든 짱, 그 다음에 베넌, 스티브 베넌입니다. 해서 워룸, 스티브 베넌이 운영하고 있는 그 팟캐스트 있죠. 워룸. 그 다음에 칼라 샌즈, 그 다음에 GC22 GC 이쪽으로도 전파가 됐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비교적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이제야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정보사 요원들입니다. 정보사는요, 가볍게 멋지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북파 공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의 전 영역에서 내셔널 디펜스, 국가 안보 전설의 퍼스트 라인이에요. 어디가? 정보사가. 미국 CIA가 그런 모토가 있죠. We are the first We are the first line of national defense. 국가 안보의 첫 번째 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낸다. 그리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우리는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can accomplish what others cannot accomplish. We can go anywhere but others cannot go.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 대한 국가 비밀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위국 헌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어. 응? 김정은이를 위한 심부름 센터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의 이 반가운 방안은 결국 뭐다?
중국의 국제 범죄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쎄쎄쎄쎄 그러는 이런 정말 인간 쓰레기들 앞에 서서 그 경사에 있는 인간들 보면 저것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거밖에 안 되는 저 인간들은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쌍하단 말이죠. 쟤네들은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수요일 밤인데요. 지금 자정을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 통해서 돈 벌려고 하겠어요? 제 유튜브 광고 한 푼도 안 붙어요. 돈 못 벌어요. 남들처럼 월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요 1원 한 장 안 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유튜브를 해요? 뭐 때문에?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될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는 이런 오물 배설기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물 배설만 하고 사는 인간들이 꽤 되죠. 꽤 된다고요. 이런 말 하면은 민주당만 아니에요. 국힘당이 더 많어. 오물 배설하고 사는 애들. 아마 이번에 우리 문수 형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면 아마 피해 숙청을 해야 될 거야. 인간 말종들 말이야. 다 중국 공산당의 그 돈에, 중국 공산당의 향응 파티에 여자애 말이야 뇌물에 넘어가서 그들의 지금 저 공작원 협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인간들. 아마 이제 북한 간첩보다 중국 간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간첩이 한 50만에서 100만이라 그러면 중국 간첩은 한 500만에서 1000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없애야지 이 나라가 청결하게 된다니까요.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요 랜드슬라이드 산사태 나듯이 문수 형님 지지해서 나라 한번 바꿔보십시다. 건강한 나라, 정직한 나라, 투명한 나라로. 그래서 맨날 저놈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편갈 나갖고 저놈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못 산다 말이야. 부자들 감세해줘갖고 부자놈들만 잘 살게 해준다. 소위 말해서 인민들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떠들고 기만하고 속여서 결국은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수령 독재로 가는 거 아니야. 수령 한 놈의 배때기 불리고 수령 한 놈의 만족을 해서 온 국민의 여성들을 갖다 성놀이개로 만들어버린 게 그게 바로 북한 같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에 왜 속아요? 우리 문수 형님이 그렇게나 공산주의 활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깜빵 갔다 와서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고 아니다라고 체득하신 분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 형님 얘기를 못 알아먹어? 문수 형님이 검정고시 봤어? 경북에서 제일 좋은 경상북도 최고 학교 경북고등학교 나왔어. 그리고 재수도 안 하고 서울상대 경영학과를 갔다니까. 거의 천재 수준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체득한 경험을 갖다 못 믿어? 안 믿어? 그럼 누굴 믿을 거야? 총각 행세하는 놈 말을 믿을 거야? 검사 사칭하고 다니는 놈 말을 믿을 거야? 죽을까봐 방탄조끼 입고 방탄 유리창 치는 이런 정신병 걸린 이런 놈들을 갖다 믿을 거야? 도대체 국민 여러분들 누굴 갖다 믿고서 이번에 투표하시려고 그래요? 쉽다고요. 말씀드리잖아. 사람이냐 짐승만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말종이냐 어디에요 그러면? 사람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부인을 봐. 한쪽은 한강의 상류지점 명경지수야. 한쪽은 폐수처리장 옆에 있는 화장실 똥물이야. 똥물에 생수 섞으면 그게 생수 돼요? 똥물이지? 그러면
그런 여자들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애들을 봐. 한쪽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를 해. 한쪽은 뭐? 어제 그 준떡이란 놈이 걔가 또 그 떡공장 또 전문 아니야 걔가. 그 이재명의 아들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무슨 여자 가수의 무슨 뭐 요도 오줌 나온 구멍 거기다 젓가락으로 찌른다고? 만지고 싶다 그러고 뭐 먹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써놨다는데 아니 그게 결국 뭐야? 그에 비해 그 아들이란 얘기지. 누가 만평을 보내줬어요? 보니까 아빠 코끼리 아들 코끼리 앉아서 무슨 딱 보니까 무슨 조개인지 전복인지 이런 걸 먹고 있어. 아빠 코끼리는 그걸 찢고 있어 이렇게. 아들 코끼리는 젓갈로 찢고 있고. 애비란 놈은 찢고, 아들이라는 놈은 거기다 찍는 거야. 이 도대체 이 사람의 이것들이 국민들께서는 그런 거 보고서도 구분이 안 가요? 그거 보고 구분 못하면 죽어야지. 왜 살아? 살 이유가 없지.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구분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며칠 안 남았지만은요, 저는 이 며칠 안 남은 시간 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현직에 있다 그러면 우리 정보세들 한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 응? 일당백하는 1, 2당 전에 우리 정보사 대원들 불러서 한 판 더 잔치를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